네, 2024년 3월 4일 이정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을 이탈한, 즉 출근을 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강력하게 나간 겁니다. 저는 불행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계는요, 피안성으로 달려가 있습니다. 피안성. 불교에서 저승을 피안이라 그러죠. 죽어서 간다는 저승. 피안.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이승을 차안이라 그럽니다. 저승이 반드시 극락일 수는 없는데 이 피안을 극락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가면은 그 피안으로 건너가자 도피안, 그리고 절사자, 도피안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피안을 좋은 곳으로 보는데 저승이 과연 극락일지 정락이 아니면은 지옥일지는 가봐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 의료계가 피안성으로 몰려가 있다고 하느냐? 피안성은 극락 또는 저승의 뜻이 아니고요. 지금 가장 인기 좋은 과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머리 글자를 따서 피안성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이 돈 잘 버는 피안성, 피부과, 사람 죽고 살리는 문제 아니죠. 예, 좋은 피부 가지려고 하는 거죠. 물론 안과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까지 다투는 분야는 아닙니다. 정시퇴근할 수도 있는 과고요. 성형외과도 더군다나 목숨을 다투는 과는 아니죠. 역시 의료 그러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투는 분야인데 외과라든지 이러한 필수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과에는 똑똑한 의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고 돈 많고 편한 피안성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정작 꼭 필요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의사들은 부족했습니다. 이 피안성으로 도피하는 현상은 의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피안이 반드시 극락일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의료 번역으로 옵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거에서처럼, 쑥바이저 박사처럼 의료 번역으로 와야죠. 이승, 차안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의사들이 민노총 노조원들도 아니고 좌파들도 아니고 그렇게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참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고요, 똑똑한 자들은, 의사, 변호사 이런 자들은 뭔가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미칠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두려워서 더 먼저 비명을 지르지만은, 그래서 강하게 저항하지만 그 저항이 반드시 이길 수 없다고 하면 그 또한 빨리 포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의료계 정원 증가는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을 이기는 직역 이기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국가에서는 국민이 이깁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나오지 않은 의사들, 주로 이제 전공의인데 7,854명으로 일단 확인돼서 그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3개월 동안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거죠. 의과대학 예과 2년하고 본과 4년, 6년 졸업하고 나면서 국가고시를 보면은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나라 간호사 국시하고 의사 국시는 100% 다 붙죠. 의사는 거의 100% 다 붙어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딴 의사 자격증을 면허정지 당한다. 물론 다시 정지니까 다시 운전면허정지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부활시킬 수는 있겠지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의사 부족 문제는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떠한 나라, OECD 주요 국가가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인구당. 이에 대해서 의사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환자를 본다라고 하는데 환자를 많이 보면 그들이 많이 벌죠.
그리고 여러분들 병원 가보시면, 의원 가보시면 알지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다 그러면은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죠. 하나만 봅니다. 종합적으로 보지는 않죠. 종합적으로 보려면 이제 큰 병원 가서 MRI 찍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골병에 든 사람들은 대학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하나씩 하는 사람들은 개인 병원 가서 보다가, 그러니까 늘 의사를 자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의사한테 이 상황을 설명 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똑한 의사들은 돈 벌기 좋고 편한 피안성으로 갑니다. 피부과. 요새 피부과는 거의 기업이죠, 기업. 안과. 성형외과도 기업이죠. 피부과 성형외과는 거의 기업이죠. 미를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찾아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어디 다치고 했을 때 하는 그런 의사는 부족하고, 또 그런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에는 더 부족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하느냐? 결론적으로 의사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늘려서 예를 들면 피안성 쪽으로 더 많은 의사들이 몰려가면 피안성도 지금 의사가 적으니까 피부과에 가려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쪽이 인기가 올라가는데 의사가 절대적으로 늘어나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도 늘어나면요. 그쪽도 수익을 많이 못 벌면서 인기가 시들해지죠. 그럼 피 안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차 안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이 굉장히 혹독한 수련을 한다. 예, 맞아요.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 거 보면은 저희도 가족이 간호사가 있어서 들어보면은 참 전공의들 애환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들 스스로가 의사들이 적게 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바쁜 거죠. 또 개업을 하게 되면은 많은 환자를 보게 되는 거고, 개업한다면 돈을 벌 수는 있긴 하지만 역시 많은 환자를 보는 건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은 거는 자기들이 해놓은 겁니다. 오히려 의사 정원을 350명이나 줄여놨었잖아요. 지금 의사들은 그거까지만 350명까지만 하라는 건데 이 2000명 증원은 각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한테 요청했던 것이기도 하잖아요. 의과대학에서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판단을 전체적으로 했었죠. 의사의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차원에서. 그걸 정부가 받아서 한 건데. 근데 의사들이 이 교육은 우리나라 전체를 본 거고, 근데 의사의 직업군들은 자기네 이기주의를 보니까, 이건 늘리면 안 되죠. 옛날에 변호사들이 그토록 호가호위 큰 소리 쳤던 거는 소수니까 그랬던 거죠. 늘려놓으면 질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언론 같은 경우는 너무 늘려놔서 진짜 막말로 개나 소나 다 기사를 쓸 수 있게 해놨죠. 시민 기자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인 것도 올라가서 또 그게 또 인기를 끌다 보니까 소설과 뉴스가 구별이 안 되는 그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또 워낙 소설적인 게 재미있으니까 기사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언론은 많이 이제 흩어진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늘리면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차가 부족하다.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 택시 부족하다 그러면 택시를 2000대 증원하고 증가시키고 했거든요. 그때 언제 택시 기사들하고 합의해서 했나요? 필요하면 하는 거죠. 국민들 필요를 위해서. 지금 그런 결정은 없이 가장 묵묵히 일하는 집단은 군인들 아닙니까? 근데 의사들은 왜 이렇게 자기들 의대 정원을 늘리면은 공과대학 갈 사람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이 처진다. 그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의사들도요. 의사들이 왕창 늘어나면은 그럼 자기들 수익이 떨어지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완전 경쟁이 되니까. 지금 우리 언론계는 걸 사실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언어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저희가 영어를 쓰는 사람이었다면은 저희도 아마 해외로 진출했을 겁니다. 한국어 갖고는 해외로 나가기 어려우니까 이제 한국 언론은 크지 못하고 수그러들지만은 의료계 같은 경우 이게 의사가 충분히 많아지고 국내에서 경쟁하다 보면 어렵다 그러면은 해외 환자를 유치하게 되죠. 지금 중국에서 의료 좋은 서비스 받고 싶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건 언어 장벽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아주 부자들은 미국 가서 수술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의료도 우리 국민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외화벌이 일어나서 이런 쪽으로 가야죠. 지금도 사실 성형외과는, 강남의 성형외과들은 중국에서 온 손님들 가지고 많이 유치도 했었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다 중국어로 써있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이 영역을 넓혀야지, 우리 국민만 상대로 자기네가 소수가 돼갖고 이렇게 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 의료계에도 불만이 있을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게 싫어갖고 집단행동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것까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한다면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죠. 독재죠. 뭐 여의도에 모여서 시위도 한번 하고 또 그런 뜻을 정부도 받아들이고 전공의들이 뭐 출근도 안 하고 사표도 내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돌아와야죠. 저는 이번 전공의 사태에 대해서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무죄인가요? 문제인가? 쳐들어왔을 때 113만을 끌고 들어오다가 나중에 우중문 우중술한테 별동대 30만을 쳐서 평양성을 직격하게 했었죠. 그를 상대하게 된 을지문덕이 여수장 우중문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신책 구천문이여 모산궁질이라 전승공기고하니 지족원은지라. 아, 그대의 신비로운 책략은 이미 하늘 이치를 파악했고 그대의 신묘한 계산법은 땅의 지리를 꿰뚫었네. 이미 쌓아온 전승의 공이 매우 높으니 이제 만족하고 그만 돌아가시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거부하고 이렇게 이걸 반은 놀린 거긴 하지만 이걸 거부하고 쳐들어왔다가 완전 살수해서 대패를 당하는 것이 우중문. 그리고 이제 수나라 군대는 완패를 해서 쫓겨 들어가면서 수나라가 무너지죠. 저는 지금 의사들이 지금까지 행동한 것 쭉 보면서 여러 가지 논리를 보면서 신책 구천문이요, 묘산 궁지리,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많이 기여를 했죠. 전승, 의승이라 그래나? 의료공기고하니 지족 원은지다, 원은지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사들도 합리적인 국민으로 돌아와서 이 경쟁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해야 됩니다. 전공의들이 젊고 아직 이들 중에 상당수는 군대도 안 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는 잘했고 또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욕심도 꿈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막히는 것 같아서 더 팔팔하게 반대를 합니다. 반대로 이제 각 종합병원의 의사 교수들은 그런 행동들은 아직 안 하고 있죠. 사실은 이런 행동을 한다면은 개인 병원 의사들이 나와서 데모를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인턴 레지던트리 이제 불만이 나온 건데 젊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끝내고 다시 의료 현장에 돌아와서 애화는요. 지난번 간호사들이 파업할 때 의료계가 얼마나 간호사계를 짓눌렀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제 피한성으로 몰려가지 말고 차안 이승으로 돌아와라. 민노총도 아니고 국민을 이기는 직역 이기주의는 없다. 민노총조차도 국민을 못 이깁니다. 감사합니다.